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익스퍼트 엘리트이자 다이나모 유저 그룹의 운영진 린킴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모임이나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니까는 새로운 보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를 간략하자면 2017년부터 오토데스크 퓨전이랑 다이나모를 사용하면서 활동들을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랑거리라고 하면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재작년인가에는 이제 저기 기아 자동차랑 프로젝트를 했었고, 저는 이제 건축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설계라던가 형상 디자인에 있어서 다이나모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런 모임에 나오면 다이나모 유저 그룹에 나오면 대부분이 건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어, 어떻게 보면 가볍고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그런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어, 퓨전 이런 오토데스크 활동들을 하기 전에 하면서 동시에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특허 사무소에서 도면 그리고 이런 스킬들을 키워왔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다루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10년 만에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리게 돼요. 사실 그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기아 자동차 프로젝트 때문에 어떻게 병행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했던 건데요. 오늘 오늘 이제 제 발표 주제가 저만의 앱을 회사의 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기까지가 사실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다이나모라는 어떤 텍스트 툴은 아니지만 텍스트 코딩 툴은 아니지만 비주얼 툴로 개발이란 걸 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어떤 어, 욕구들 그래서 저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3D 프린팅 굿즈를 어,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하고 판매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2명은 이제 만든 물건들을 조립하거나 포장하고 물류 관리를 해주는 2분이 계시고요. 저희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 대표님은 기술 관리해서 3D 프린터를 주로 다루고 생산하는 업무가 된다면 저의 업무는 그 나머지의 모든 관리들이 이제 저의 업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 많이 이제 회사가 커지지 않았을 때는 물건이 많이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힘듦을 모르다가 이제 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데이터량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거 오며 가며 보신 분 계실까요? 보신 분. 제가 오늘 선물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도 첫 타임이니까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빵빵하게 쏘도록 할게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아, 없으시구나. 이게 또 딴 세계 나름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뭔지 아세요? 요새 한창 유행하는 여기 보니까 아시죠? 확대해서 보니까 키캡 키링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왜 유행을 하고 이런지 몰랐어요. 저도 만들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 유행이 되면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막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이 불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브랜드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것들을 다 직접 디자인을 하고 3D 프린터로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3D 프린터 써보신 분? 오, 많이 있으시네요.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쓰신다. 아니, 자신감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산 방식과는 다르게 사출폼이죠. 사출폼과는 다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에 적합한 툴은 아니다라고 여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기다라고도 말은 못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생산량이 거의 8천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프린터가 30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저기는 완제품 라인이었고 여기는 커스텀 라인이에요. 요새는 또 막 무슨 커스텀 무슨 꾸에서 볼꾸 무슨 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스텀 라인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양이 많아지면서 제가 관리해야 될 어떤 소소한 처음에는 무시했던 어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뭔가 어깨의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프린터 30대에 한 종류로는 한 50여 종이 되고 그 바코드가 나가는 실질적인 그런 상품의 개수는 134개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생산량이 평균 8,000개.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D 프린터 회사 치고는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격리팀도 없죠. 물류관리팀 없죠. 영업팀 없죠. 인사팀 없죠. 생산 외에 생산 조립 물류 이런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 외에 나머지는 제가 다 혼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리해야 되는 이제 업체로 보면은 유통망에서는 이제 A 업체가 뭐 25개라던가 큰 업체 수로 봤을 때 각각의 그 지방이라던가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25개, 어떤 업체는 5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체 수도 많은 거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특히 그런데 일단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주문서를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나머지 분들이 사실 그 2명의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립하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물건을 내보내는 이런 택배 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전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드카피로 출력을 해서 주고 출력을 해서 주고.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많은 업체의 지점들까지 다 들어오는 것들을 저는 이제 전산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앉아서 이제 업체마다의 전산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출력하고 확인하고 출력하고 확인하고 출력하고 이제 적었을 때는 그냥 할만하다 재밌다 뭐 이랬는데 이게 오전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저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을 보고 싶은데 데이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오후 2시마다 이제 택배 픽업이 와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저랑 다른 직원분들이랑 이제 합을 맞춰서 다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거. 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택배 박스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종이들 같이 나가야 되는 납품서 종이를 또 함께 껴서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럼 받는 측에서도 이걸 보고 확인을 하니까 이런 되게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어떤 회사는 큰 회사의 경우는 이제 자기의 ERP라던가 전산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전산에 접속을 해서 어떤 매출도 확인도 가능하고 발주서도 그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다운받아서 출력하고 하면 양반이에요. 그건 정말. 근데 어떤 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발주서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에는 사입보다는 이제 위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서라는 게 없이 문자나 카톡으로 딱 사진 찍어서 이거 부족해요 보내주세요 끝 이런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카톡방에는 그 업체들 관리하는 개개별 카톡방이 그 수십 지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불편해서 그나마 만든 게 이제 구글 시트 제가 만든 구글 시트에다가 조금 그럼 저거라도 달라 이렇게 해서 간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네,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뭔가 갖춰진 게 없는 너무 작은 회사다 보니까 매출은 확인은 되는데 매출은 확인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한테 이제 서로 간에 돈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만드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나가고 얼마를 팔렸고 그 지점에 몇 개가 남아있고 재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저희가 이제 어느 그 정도를 예측을 해서 다음 물량을 만들기도 하고 이 지점이 제대로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지 진짜 심지어는 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물량들이 이렇게 정확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스스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절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지점에 이제 실사를 나가 보면은 물건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또 달라고 이런 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들의 심리를 보니까 잘 나가는 어떤 시즌 때에는 물량을 비축해 놓으려는 그런 지점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저희한테 대놓고 그렇게 해달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고 저희는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근데 막상 나갔는데 이만큼 쌓여 있고 그럼 저희는 그 너무 많다 하니까 또 가져오고. 이게 되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이런 발주소가 또 없는 지점의 경우는 제가 엑셀들을 따로 만들어서 엑셀을 또 잘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후보 사장님의 어떤 현실이랄까요? 그러면은 그 엑셀들을 서식들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기록은 해야겠는데 만들어는 놨지. 근데 통일성은 없지. 지점마다 다르지. 일단 만들어는 놨어요. 여태까지 다행인 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너무 주소가 없고 형식이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엑셀과도 싸우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라는 걸 좀 해야겠다. 재고 관리를 해야겠다. 그럼 재고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단계 사장님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팁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선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고는 나간 물량이 있고 판매량이 있고 저희가 또 가서 뭐 분량이라던가 여타 여타 이유로 회수 들어오는 물량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재고량이 나오는 거고 그걸 보고 저희가 다음 물량을 몇 개를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현실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뭐 회수된 물량도 뭐 손으로 다 적어갖고 오고 어떤 때는 카톡으로 적어갖고 오고 메모장에도 써오고 막 이런 식이죠. 여기도 보면은 문자로 막 부족 상품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보내주세요. 띡 끝.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따로 따로 해서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요새 이제 클로드라는 툴이 많이 그 AI 직원, AI 비서 이렇게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거를 써보자. 어디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얘랑 같이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하던 어떤 엑셀과 막 이런 난잡하니 서식도 안 맞고 이제 AI한테 처음에는 그냥 막 돌려보라고 내 파일을 주고 이거 통합해, 취합해줘 막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 데이터들을 꼬인 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클로드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마스터 파일이란 걸 만들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상품에 딱 그 정해진 어떤 코드 번호와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주더라고요. 그 업체도 업체마다의 코드 번호 해서 어, 관리를 해라. 그러면서 엑셀 파일까지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출고 해소 기록도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라. 네, 요거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첫 시도 AI와 가장 첫 대화에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마스터 파일을 만드는 단계였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코드는 중복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중첩되면 안 되는데 이게 위에 보면은 여러 개의 한 60, 뭐 120 몇 개까지 있는 데이터들이 내가 보면은 자꾸 중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실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로드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중복값을 입력했을 때 이런 자동 서식을 만들어 준다고 자기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직접 대화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클로드 채팅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지시하고 얘가 답을 주고 파일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파일을 얘한테 직접 던져주면은 간혹 내가 귀찮다고 그 안에 있는 중요 데이터를 안 지우고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빈번할 거 아니에요.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정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한테 또 그조차도 물어봐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얘가 그렇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했더니 그럼 자기가 했던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코드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게끔 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클로드랑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첫 시작. 정말 사실 클로드의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냥 무턱대고 던져. 그리고서 답을 얻었어요. 그냥 이런 C 파일이 뭐냐면 개별 파일로 몇백 개 되는 엑셀 파일을 던지면 얘가 너무 무거워할 수 있으니까 C 파일에서 던져도 얘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서 분석해줘. 이제 이걸 통합할 거야. 근데 아까 보셨듯이 서식이 다 달라요. 구조도 다르고. 얘가 엄청 난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거치고 나서 이런 엑셀 파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죠. 그리고 여태 대화의 내용들도 지침서로 받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또 써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파이썬 코드로 반복 작업들을 자기가 했던 거 보안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코드로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로 만드는데 그 코드를 또 실행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파이썬 코드는 뭐 VS나 뭐 여러 가지 실행 툴 열고 클릭하고 약간 어려운 과정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나는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행 BAT까지도 이제 얘가 던져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데이터에 뭔가 앱을 만드는 기반을 이제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비주얼 코딩만 했지 텍스트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얼마나 초보 수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눌러봐 줄게요. 지금까지 만든 얘랑 대화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얼마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중에 살펴볼게요. 눌러놓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기는 텍스트 코딩에 대한 수준은 정말 별로 거의 없고요. 클로드도 이거 만들면서 사용한 경험 이 정도예요. 근데 사실 이런 용어들도 잘 몰랐었어요. 그냥 얘랑 대화하면서 알면서 앱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봤었어요. 이제 외부 전산에서 제가 출근하자마자 한 정말 별거 아닌 일이지만 오전 시간을 다 잡아먹는 그 일의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 업체의 전산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는 이제 API를 이용하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전산은 API가 막혀 있거나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가 제시를 해주는 방법은 셀레니움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열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하나의 클릭 행위 기반 있죠. 그거를 자동화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셀레니움 자동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아침에 저는 컴퓨터만 정말 딱 키기만 하면 발주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출력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원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발주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출력기에 가서 이제 그거 보고 물건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의 일은 덜은 거죠. 이런 식의 유사한 것들이 매출 데이터 다운받는 것도 그 전산이 약간 올드한 전산인지 뭐 원하는 대로의 기간에서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내려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이미 저는 이제 뒤늦게 와서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받아야 될 데이터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엄청 고생을 했겠죠. 또 몇백 개를 들어가서 다운받고 막 이런 식의 작업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셀레니움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한번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 여태 한 1년치의 자료들을 하루당
조회하고 다운받고 조회하고 다운받고를 얘가 실행을 해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요게 가장 메인이긴 한데 이제 세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 이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수기로 입력했던 거 보이세요? 아니,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연필로 수기로 입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수기가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상품명과 일치를 해야지 사실 컴퓨터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근데 그 명칭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직원이 예를 들어 뭐 DDD랩 어쩌고 어쩌고 키링 했는데 그 풀네임을 언제 다 적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뭐 무슨 키링 약하게 막 두 단어 막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기 입력 도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이거거든요.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모든 것들은 상품 마스터와 업체 마스터를 통해서 이 정확한 얘는 무결성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매칭을 하게끔 예를 들면 치고 숫자만 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매칭. 그러니까 여러 개를 줄 단위로 하면 자기가 옆에 이 단어를 인식해서 이 규칙들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바코드랑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취합을 하는 어떤 중간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토탈적인 저의 포탈을 만들기까지의 임시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는 모든 저희 회사의 모든 것들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살짝 떠본 거긴 한데 남의 전사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되게 올드해요. 이런 거 보면은 창이 너무 많이 떠서 또 막 사람 괴롭게 한다거나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또 눌러서 출력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이제 자동화를 시키고 나니까 그 BAT 파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전에 손 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동으로 실행하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이 파이썬을 윈도우즈 스케줄러에다 등록을 해서 몇 분만 5분에 한 번씩 실행을 하면서 이게 확인을 해줘라는 마지막 과정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이미 다운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받진 않았던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라고 이제 한다면 대략적인 이제 요 진한 게 제가 던진 말이에요. 던진 말이고 밑에는 클로드가 생각보다 정말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초딩 언어로 정말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얘네는 오타 하나까지도 다 잡아가면서 수행을 다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 얘기를 해요. 자동화 해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맞게끔 여기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사이트에 대한 권한은 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일이 얘가 확인을 해보는 거야. 클릭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이제 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앱을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앱을 만들기까지를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됐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도 자체 발주 시스템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권한을 따르게 줘서 관리자 권한이 아니라 지점에서 접속하는 외부 권한을 받아서 발주만 딱 받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품들 이렇게 제가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능들을 다 개선을 해서 여기다가 더 넣는 거죠. 이제 다른 발주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렬 기능이 의외로 안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렬을 하게끔 이런 기능도 넣고 입력하고 이제 확인 누르면 여기서 이제 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줬던 이력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의 권한의 모습이고 클릭하면 이제 발주가 들어왔던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자 권한 모드에서는 기능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제가 넣고 싶고 관리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다 적재를 하고 있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넣고 싶어요. 근데 현재까지 구현된 거는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재고 관리 기능이 여기 있고 그거는 여기 있는 매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리고 걔네들을 또 계산해주는 출고 데이터, 회수 데이터, 실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따로 모으면 이제 지점마다의 각 지점에 가 있는 어떤 재고량 이런 것들이 싹 뜨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판매량과 기간 판매량 대비 재고량 이런 거를 확인하고 얼만큼 내보내야 되는지 여기까지가 구현이고 저의 욕심은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AI가 더 좋은 이유는 분석해서 예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나중에는 알아서 예측까지 하는 그런 풀 과정을 여기다 넣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표인 거죠. 자, 네, 앱을 개발하면서 어떤 앱, 클로드나 이런 것들의 사용법의 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사실 가지고 나온 PPT들이 다 전부 다 그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한 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손수 하나씩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PPT도 굉장히 잘 만들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 잘 쓰시는 분 계세요? 클로드 쓰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낫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 뭐 채팅을 분리해서 사용하면 좋고 캡처 기능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캡처 인식시켜서 바쁠 때는 그냥 던져주고 답을 얻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한 채팅방에서 하는 것보다 계속 버전 1, 버전 2 하면서 새 채팅을 열어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침서 같은 걸로 받아서 이전 대화 내용을 받고 다음 채팅방에서 던져주고 다시 이어가고 뭐 이런 식의 방법들. 그리고 프로젝트로 묶어서 관리하면 얘네가 이제 하나의 업로드된 파일을 공유해서 여러 채팅을 다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 결국에는 그 리소스라는 건 돈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의 그 계정 그리고 이제 오류에 계속 반복이 된다 했을 때는 새 채팅을 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달라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야 지금 것까지는 갖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 새로 만들어줘 뭐 이런 문장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그냥 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내 생각은 여러분들은 사실 저보다 전문가 분들이 많을 거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어때? 막 이런 질문들 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죠. 그래서 그냥 일단
저는 그냥 결론을 그 제 앱 개발에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에서는 멋모르게 달려들어서 조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뭐라도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덜 완성되고 조금 더 완성해보고자 플러스 PPT 준비도 이제 AI랑 하면서 이런 초페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저 이제 AI로 뭔가 개발이 다 완성이 됐다.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불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도 회사는 굴러갈 수 있다. 이런 단계가 되면 저는 오히려 컴퓨터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고 그거는 자동화 다 시키고 나가서 진짜 일손이 부족해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나가서 도와주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AI 앱 개발기였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읽어주셔서 저 아니 선물도 드리고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긴 해요. 퓨전 보여드려도 되긴 하나요? 제가 어쩌다가 이걸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가지고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고 더 재미난 거는 이제 퓨전이라는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 모델링 설계하는 툴이고 어 기계 설계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비정형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는 그런 폼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툴이에요. 얘는 뭐 메시 편집도 간단하게 되기도 하고요. 기반은 솔리드 서피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델링 툴입니다. 근데 아까 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툴이 클로드 붙여쓰기 뭐 AI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당연한 듯이 이제 퓨전이 워낙 업데이트도 작고 개발이 굉장히 잘 되는 툴이라 당연하다고 쓰고는 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근데 요번에 기대 이상으로 정말 AI 기능이 너무 월등히 좋아져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동안 이제 바빠가지고 요거를 많이 못 썼을 때 예전에는 AI라고 하면 그 애드인 프로그램으로 그 뭐죠? 이미지 넣으면은 이제 스케치로 깔끔하게 트레이싱 해주는 그거는 사실 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했죠. 그래도 퓨전 안에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좋았고, 그 뭐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그런 모델링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AI가 들어왔다, 뭐 어시스턴트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실 얘가 뭐 얼마나 수행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엄청 많은 테스트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무작정 12면체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델링함에 있어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원초적으로 야, 나 뭐 만들고 싶어? 나 마이크 만들고 싶어. 이러면 마이크가 뚝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 그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거 하고 싶으면 그냥 메시 AI나 그런 메시 툴 AI로 가서 쓰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서는 솔직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퓨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는 또는 적어도 3D 모델링 툴을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요 상단에 요 버튼 있죠. 요게 켜져 있으면 요런 옆에 사이드에 그 채팅창이 하나 떠요. 그럼 얘랑 진짜 아까 클로드랑 저랑 되게 대화한 내용들 봤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그냥 자연어로 한국말도 굉장히 인식 잘해요. 자연어로 막 쳐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기록인 거죠. 여기 보면은 예전의 기록들 이런 거죠. 12면체를 만들어줘. 그냥 무작정 던졌어요. 12면체 만들어줘. 과연 할까? 근데 얘는 곡면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형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것들이니까 얘가 어떻게 그럼 히스토리의 기능을 써가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좀 처음엔 삽질을 많이 하긴 해요. 삽질을 많이 하고 나는 사실 여기에 기본 기능에 충실해서 작도를 하듯이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고 얘만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에 뭔가에 스케치하고 3D 도구 쓰고 하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얘가 켜져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 창을 벗어나면 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다른 디자인 파일에 가서 얘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충돌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선택 기능은 되게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센치 몇 센치 미만의 모서리들을 다 선택해줘. 복잡한 어떤 형상에 있어서는 그런 선택이 일일이 하지 않게 하니까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저희 개발한 그 상품 중에 부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커스텀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다 써서 나가요. 근데 이거를 한번 글꼴을 바꾸려면 퓨전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여기에 면에 스케치들을 하나씩 일치시키고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한 번 작업하면 괜찮아. 근데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일일이 일일이 A는 A대로 글꼴 수정하고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A부터 Z까지. 근데 내가 글꼴을 한 번만 볼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무식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싹 다 바뀌게 해주는 또는 이제 여기에 자동으로 얹혀주는 여기에 딱 배열 A부터 Z까지 배열을 해서 이게 스케치를 이걸 바꿔주는 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뭘 만들었냐면 이게 약간의 AI와의 작업에서의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왜냐하면 이 AI도 퓨전의 API를 건드린다거나 MCP 뭐 어떤 뚫려있는 뭔가를 건드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다 오픈해 놓진 않았어요. 그 기능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제한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 조금 내가 원하는 난이도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받아와야 되는데 좋은 거는 얘가 요청을 하잖아요. 기본 기능으로 못할 거니까 자기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준대요. 그래? 네가 만들어 줘? 만들어 봐라고 했죠. 이제 처음에는 막 뭐 A부터 Z까지 어쩌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애드인을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래 애드인 만들었어. 그 애드인 만들면은 수동으로 사실은 아이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애드인 스크립트 해서 내가 지정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러면 아이콘으로까지 만들어야 솔직히 나는 쓸만한 거잖아요. 그럼 아이콘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얘가 네, 요 기능에 있어서는 여기 수정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 도구로 빼서까지 좀 이제 완성도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는 뭐냐면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이런 위치들이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가 안 따라와요. 얘가. 그래서 이 글자들을 따라오게끔 하는 어떤 리매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리고 요거는 사실 별거 아니었고 내가 글꼴이 딴 걸로 바뀐다. 그러면 A 하나만 수정이 떠야 되는데. 아예 닫혀 있었어.
아, 닫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글꼴을 내가 아무거나 이렇게 바꾸잖아요. 제가 설정하기로는 A만 바꿔도 나머지를 다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서 여기 있는 프롬 이제 요 A로부터 바꿔줘라고 하는 요 도구를 쓰면 깔끔하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저는 이제 퓨전에서 부족한 기능이 있으면 특히 배열이라던가 어떤 복잡한 형상, 랜덤한 형상 이런 걸 만드는 게 너무 성에 차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이나모로 가서 그런 자동화를 수행하고 걔 개체를 퓨전으로 불러와서 쓰는 그런 어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 기능이 들어오면서는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다이나모를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퓨전의 AI 기능이 정말 괜찮게 들어온 거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퓨전의 어시스턴트 말고 또 다른 클로드랑 같이 붙여서 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한다고 하시면 클로드에 이런 코드를 활성화해서 열어놓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안내를 받아요. 이렇게 이제 클로드랑 퓨전이랑 퓨전 MCP랑 붙여서 쓸 거니까 네가 처음부터 가이드 해줘. 그래서 얘가 가이드 해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실행들을 똑같은 구현인데 똑같은 그런 이렇게 살짝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좀 비교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써놔서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실제로 했던 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가 제가 수도 없이 다이나모로 하려고 했고 진짜 고생해가면서 어, 그 구현하고 싶었던 예전에 많이 해봤던 그런 다이나모의 기능을 퓨전해서 해본 건데요. 곡면 서피스에 점을 찍는 거.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기다가 랜덤으로 찍는 거. 요게 되게 난해한 작업들이죠. 근데 요거를 어시스턴트에서도 돌려보고 아까 그 MCP 붙여 쓰는 클로드랑도 돌려보고 했을 때 결론은 클로드가 월등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줬다. 근데 그 이유는 얘가 이제 MCP가 그러니까 클로드 MCP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면서 퓨전을 자기가 제어를 해요. 그래서 지시를 하면 확인까지 검증까지 자기가 다 돌려보고 난 결과를 저한테 주는 거고 이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뭔가 결과를 주고 검증은 네가 해. 에러나 그 에러 된 거를 캡처해서 얘한테 넣어줘. 그럼 또 다시 돌리고 아니야? 또 해. 그 반복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결과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이제 어시스턴트로 만든 거. 자, 요걸 만든 건데 일단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뭔가 잘 안 됐어요. 그 두 번째 거는 하다가 안 됐는데 첫 번째 거에서의 어디까지 나왔었냐면 사실 이렇게 넣고 여기 점들이 미리 보기로 찍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점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몇 번 반복해서 수정하니까 아까 그 에러만 나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태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실행한 거는 클로드 MCP로 이용해서 만든 건데 얘를 선택을 하고 대략 시드값과 점 개수를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점이 생성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곡면이잖아요. 곡면 서피스 위에 굉장히 잘 들어간다는 거. 그냥 구나 이런 수치 객체가 아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의 어떤 곡면 서피스 위에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한다는 거. 근데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되는 게 이 퓨전 MCP와 어시스턴트의 그런 수준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저희 발표의 끝이고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발표 준비를 항상 좀 완성도 있게 막 하길 원하긴 하는데 뭐 핑계지만 바쁘기도 했고 뭔가 많은 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플러스 이 발표 준비 자체도 사실 AI가 거의 90%가 다 수행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했던데 작업들을 토대로 발표자로 만들어 줘 해가지고 나온 게 이 PPT와 자료들을 가지고 발표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 이런 초보 사장도 앱 개발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사실 너무 피곤해요. 해야 될 게 더 는 것 같아요. AI가 있어서 이렇게 할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 안 하고 또 다른 할 일이 많이 는 느낌? 이런 거. 이 정도가 저의 경험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의 선물은 제 발표 시간에 아무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발표 기회를 통해서 다 뿌리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